글의 제목은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이라는 제목이야. 자, 이거는 읽어봐서 알겠지만 개인의 생각을 적어놓은 글이니까 글의 종류 중에 수필에 담긴 수필. 수필이 뭐냐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모두 수필의 소재가 되고 주제가 되는 거야.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게 수필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내가 써놓은 수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가운데, 끝 이게 형식인데 보통 일반적인 글 수필은 처음이 없어도 돼. 끝이 없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형식도 자유롭지요. 소재 내용도 자유롭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써놓은 주관적인 그리고 개성적인 글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이 글은 주관적인 내용을 써놓은 수필인 수필인데 문제는 주관적인 것은 생각이고 이 주관적인 것에 대한 대상은 뭐냐면 이거야. 이거 월드컵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이건 일종의 행사고 역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관적인 생각을 써놓은 건 맞는데 그 뒷부분에 앞에서는 뭐냐면 여기 나온 월드컵에 관한 거야. 월드컵이 언제 생겼으며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예시도 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마무리하는 수필이야. 그래서 다른 수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데 이거는 약간 뭐랄까 논리적이라고 얘기하면 논리적. 그리고 예시가 나왔지 예시적이라고 볼 수 있어. 원래 수필은 주관적이지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지. 만약에 월드컵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읽는 사람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관적인 것에다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객관적인 것을 갖다가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는 수필이야. 수필인데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죠. 사생활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거울 중자 써서 중수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중수필이라는 건 개인적인 경수필하고 달리 경수필은 가벼운 얘기, 뭐 나의 취미, 사생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경수필인데 이거는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에게 이해시키거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잖아. 이런 걸 중수필이라고 하는 거야. 자, 글의 종류를 규정한다. 수필 중에서 무겁고 시사적인 내용의 수필, 중수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수필의 특징이 있긴 하지만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것들 정보나 역사적 사실, 월드컵과 관련된 뭐 팩트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주관적인 생각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월드컵의 유래도 얘기하고 월드컵의 역사도 얘기하고 월드컵의 발전 과정도 얘기하고 그런 걸 다 보여준 다음에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주관적인 생각을 마무리하는 글이야.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면서 글의 특징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제일 첫 부분 한번 볼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세계인의 축제이자 모든 축구 선수들의 간절한 꿈의 무대인 월드컵. 그 시작은 어땠을까? 자, 제일 처음에 이거 글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지 처음이란 말이야. 자,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월드컵 그 시작은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좀 물음표가 나왔네, 그지? 질문을 했어. 자, 질문했다는 건 만약에 독자가 질문을 딱 듣고 아는 거면 어떨까? 아, 그거야. 이렇게 해서 시작했지. 이렇게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글을 읽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모르면 어떨까? 나 잘 모르는데 뭐였지? 한번 읽어볼까? 이거 봐봐. 몰랐거나 알았거나 저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시작하니까 독자들은 뭐가 생긴다? 흥미도 생기고 호기심도 유발된다. 그런 효과를 가진 게 질문으로 시작하기야. 여기 또 질문으로 또 시작했어. 그러니까 처음 부분은 모두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독자들한테 이 글에 몰입하거나 이 글의 내용인 월드컵에 관련된 것을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질문의 형식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처음 부분의 핵심은 바로 질문으로 독자를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월드컵의 시작은 어땠을까? 두 번째, 아주 옛날에는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공을 찼을 텐데 이런 경험 있지, 그지? 자, 학교에서 쳤거나, 그지? 어떻게 지금은 전 세계의 네로라 할, 이거 표기법 조심해. 네로라 하랴. 선수들이 한데 모여 팬들의 함성을 들으며 축구를 하게 됐을까? 여기서는
축구를 하게 된 건 어떻게 해서 됐을까를 또 자극하는 질문을 했잖아. 궁금하면 읽을 것이요. 알고 있으면 난 알고 있어라고 뿜하면서 하겠지. 이해돼서? 그러니까 알면은 과연 이게 이 글이 맞는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틀렸나 맞았나 몰입해서 독자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글을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뭔가 지금부터, 자 이거 조심해. 지금부터 월드컵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지를 살펴보자.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앞에서 얘기해 준 거거든.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표지라고 불러. 표지는 앞으로 다음번이지, 이 밑에 거 전개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표지야. 우리 책 표지 보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표지 부분이고,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중간 가운데 부분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다. 자,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야.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월드컵의 시작이 어떻게 했는지, 월드컵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세계적 행사가 됐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독자한테 알려준 거야. 마치 건물의 빌딩 1층 현관에 인포메이션 있잖아. 그럼 1층에 뭐 있고 10층에 뭐 있고 다 써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처음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라고 보통 불러. 처음, 가운데, 끝. 자,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 이거 눈에 띄네. 프랑스인 줄림의 그 월드컵이 원래 줄림의 컵이었잖아. 우루과이가 함께 만든 월드컵.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면 소제목이라고 한다. 소제목. 제목은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이거고, 제목 아래 글이 있는데 글에 또 하나하나에다가 작은 제목을 붙였어. 그게 소제목이라고 하는 거야. 프랑스인 줄리메가 우루과이하고 함께 월드컵을 대회를 시작하겠지. 자, 봅시다. 1876년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한 식료품상의 아들로, 자 이게 줄리메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 아들로 태어났는지 이걸 소개했어. 지금 줄리메의 출생에 관한 얘기죠. 태어난 줄리메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다. 파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됐다. 그는 11살 때 홀로 파리로 이주했어. 다른 데로 떠나서 살게 됐다. 그런 얘기야. 가진 노력 끝에 변호사가 되었다. 자, 생각해봐. 파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다. 형편이 그렇게 좋았던 거 아니야? 근데 결국 마지막에 변호사까지 됐네. 그러니까 줄리메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지요 라고 성장 과정을 얘기한 거야. 제일 처음에는 출생을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성장 과정을 이야기한 거야. 첫 번째 1번이고요. 1번 출생. 2번 성장이고요.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을 거둔 줄리메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국제 스포츠계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대부분 귀족이거나 상류층 출신이었던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귀족이나 상류층이 아니잖아. 식료품사의 아들로 태어났잖아.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국제 스포츠계에서 만약에 줄리메가 역할을 다하고 활약하고 싶어 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제한이 가해져 있단 말이야. 처음부터 귀족도 아니었고 상류층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제 스포츠계에서 활약하기가 좀 힘들어.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가 스스로 스포츠 종목에서 활약하거나 활약하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 자, 그럼 봐봐. 뭐냐면 이거 보면 줄리메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선수 출신도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국제 스포츠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거나 상류층들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줄리메 입장에서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겠지. 자,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는 일이야. 국제 스포츠에 의해서 활약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기울인 건 뭐예요? 사람들 있잖아. 스포츠를 더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 실력을 더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어. 그렇게 했던 게 줄리메의 하고자 하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결국 단체를 조직하게 됐단 말이에요. 마침내 그는 1897년, 지금 보니까
연도가 자꾸 나오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시간 순서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이거를 고등학교 가면 뭐라면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시간 흐름대로 쓴 걸 통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대를 막 관통했다 뭐 이런 뜻이야. 자, 파리에서 지금과 함께 레드스타라는 이름의 스포츠 클럽을 조직했어. 자, 그럼 시작이 뭐야? 1897년 레드스타 스포츠 클럽 조직. 이게 첫 번째. 이거 봐봐. 단체를 조직하는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첫 번째로 뭐였어? 레드스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대. 이 클럽은 당시 대부분의 스포츠 클럽들과는 달리, 이거 중요한 게, 신문과 계급을 불문하고 스포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특징이야. 신분과 계급을 불문하고 회원을 받아들였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볼까? 그럼 바로 위에 뭐냐면 이거야. 귀족이나 상류층이 아마 자기들의 회원을 제한했을 거야. 근데 진리면은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를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받아들였다면, 첫 번째 레드스타 까먹지 마. 자, 그 다음에 당시 축구는 프랑스의 상류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중산층 사이에서도 그다지 환영받는 스포츠가 아니었다. 그게 바로 1897년 줄리메가 레드스타 만들 당시에 축구에 대한 인식이야. 사람들이 저 귀족들은 물론이고 별로 재미난 스포츠도 아니고 훌륭한 스포츠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 그때 뭐 했을까? 스포츠의 최고 인기가 테니스. 그렇죠. 테니스. 귀족 스포츠는 테니스잖아. 또 폴로, 승마 이런 거. 그 다음에 펜싱도 귀족 스포츠였어. 옛날에 기사였잖아. 귀족 아래 기사가 있고 기사 아래 백성이 평민이 있던 거야. 중간쯤 하던 거니까. 그리고 귀족들은 뭐 귀족 다움을 평가받는 게 이런 펜싱, 승마, 폴로 뭐 이런 거 아니면 테니스 이런 거 하면서 즐겼단 말이야. 자, 축구는 저기 하수들이 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저거 별로 안 좋은 운동이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운동이었단 말이야. 인식이 그랬어. 그러나 레드스타 이 클럽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중에는 축구가 포함됐어. 그러니까 레드스타는 종합적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단체겠지. 근데 그 중에 축구를 포함시켰단 말이야. 별로 인식도 안 좋은데. 그럼 여기서 축구는 계속 발전하겠지? 자, 이렇게 클럽을 통해 처음으로 축구와 연이 닿은 줄리메는 1904년, 저희가 시대가 또 나오잖아. 1897년에서 좀 시간이 흘렀어. 1904년 자신의 제2의 고향 파리에서 국제축구연맹, 우리 많이 듣던 피파를 창설하고 그 스포츠 조직가로서 의욕과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게 두 번째 활동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파리에서 피파가 뭐야? 국제축구연맹이 창설되는 것을 보고라 그랬어. 그러면 줄리메가 창설한 게 아니고 국제축구연맹이 창설되는 걸 보고 줄리메가 스포츠 조직가로 단체 조직가, 저기 연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발휘하면서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음 1910년 시간이 계속하네. 그는 프랑스 최초의 축구 국가 리그를 창설하고 거기에 회장이 되었다. 그럼 세 번째잖아. 세 번째 되지? 자, 그러면 줄리메가 지금 우리가 하는 핵심은 이거야. 월드컵 개최를 말하는 거지 피파 창설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축구 회장이 된 거야. 프랑스 최초의 축구 국가 리그를 창설하고 회장이 됐어. 자, 이 리그는 1919년 또 나왔어. 연도가 네 번째가 되겠지. 프랑스 축구 연맹 FFF를 창설로 이어졌고 줄리메는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자, 마지막 그리고 2년 뒤, 그럼 2년 뒤면 1921년 2년 뒤에 국제축구연맹의 제3대 회장이 된 그는 월드컵이라는 행사를 기획했다. 회장이 되고 나서 기획했구나. 5번. 그래서 여기 지금 월드컵이 줄리메에 의해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된 게 이런 5가지 과정을 거친 거야. 첫 번째가 뭐라고? 레드스타. 두 번째는 피파가 창설되는 걸 보고 스포츠 조직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 세 번째, 1910년 프랑스 최초의 국가 리그를 창설하고, 네 번째는 프랑스 축구연맹 창설한 동시에 초대 회장이 되고, 1921년 2년 뒤에는 피파 회장, 제3대 회장이 돼서 월드컵이라는 걸 만들어봐야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월드컵 이전에 올림픽이라는 국제대회가 있었고 이게 훨씬 더 유명했고 규모가 컸겠지. 그 안에도 축구 종목이 있어. 지금도 있어. 그런데 축구만 따로 분리한 거야.
하지만 올림픽 축구 대회는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그마저도 아마추어리즘을 원칙에 따라서 프로 선수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되겠어. 뭐라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 축구 월드컵 행사를 개최하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구라는 종목이 올림픽에 속한 종목인데 문제는 유럽 중심이고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프로 선수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았대. 그러면 프로 축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 이런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제약 조건들 올림픽에서 치러지고 있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얘는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야. 우리 모두의 화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축구가 자유롭게 참가하고 프로 선수도 참가하고 축구에 대해서 뭔가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올림픽 축구 대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것은 우리의 모두의 화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생각하는 월드컵의 목적은 이거야.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으로 바꿔야 되겠다. 방해하는 게 아니고 화합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구를 통해서 친선, 화합 이런 걸 만드는 게 축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자, 그럼 이거는 바로 월드컵이라는 이 축구 대회, 월드컵이라는 축구 대회의 진정한 목적이 되겠지.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니고 국제 친선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 아주 커다란 목표를 삼은 거야. 자, 그렇기에 그는 프로 선수까지 추천할 수 있는 유럽만이 아닌 정말로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고자 했다. 그게 뭔데? 월드컵이죠. 자, 그러면 우루과이의 역할을 좀 한번 볼까?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월드컵은 1930년, 이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아메리카의 우루과이에서 개최됐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 당시 우루과이는 1924년과 28년 올림픽에서 축구 종목 금메달을 차지했고, 자, 당시 우루과이는 금메달을 차지했고 1930년에는 세계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효과가 아주 크겠죠. 첫 번째, 당시에 최고의 축구 실력을 갖고 있어. 그런 나라 우루과이에서 축구 대회를 해. 격이 좀 맞잖아, 그렇지? 두 번째, 세계 박람회가 개최돼.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우루과이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우루과이가 픽 선택된 거야. 우루과이가 선택된 이유가 뭐라고? 우루과이가 선택된 이유, 축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올림픽에서 두 번째는 1930년에 세계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단 말이야. 자, 월드컵 개최에 적합했다. 각국의 참가 비용까지 우루과이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당시 비행기나 배를 타고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일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원정 참가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 값까지 배값까지 다 됐는데 왜 소극적이었을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 그 요금하고 뱃사까지 다 제공해도 못 왔단 말이야. 너무 멀고 오래 걸리고 가격 불편하고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참가국이 많지 않았겠지. 결국 13개국만이 월드컵에 참가했고 이 중에 유럽 국가는 벨기에,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프랑스 4개국뿐이었다. 심지어 줄리메의 고국인 프랑스에서도 불참 여론이 거셌는데 오랜 설득 끝에 출전하게 됐어. 그러니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세계대회였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월드컵은 실패한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실패가 뭐야? 실패의 핵심이 뭐야? 국제 친선과 화합 이게 월드컵의 목표였잖아. 그래서 실패라는 건 뭐냐면 국제 친선과 화합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야. 첫 번째 대회는 13개국밖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됐죠? 오늘날 세계인이 즐기는 축구 축제는 이렇게 단출하게 정말 적은 나라가 참가하는 그런 대회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회 월드컵 우루과이 13개국 비행기 표까지 끊어주고 뱃사까지 내줬지만 결국 13개국이라는 적은 숫자의 국가만 참가하는 단출한 대회. 어떻게 보면 월드컵이 지향했던 국제 친선과 화합이라는 목적 이것에 실패했다면 실패한 대회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줄리메가 월드컵을 창설하고 어떤 식으로 창설했는지 그 시간적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가운데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까? 가운데 두 번째로 갈게.
그런데 가운데 두 번째를 보니까 벌써 다 알겠어. 왜? 소제목이 나왔잖아. 그럼 이 밑에 글은 무슨 내용일까? 첫 번째 일에 대해는 실패했지만 지금처럼 성대한 월드컵이 된 건 언제부터일까? 그걸 설명할 거란 말이야. 월드컵은 언제부터 진짜 월드컵이 됐을까? 월드. 전 세계 국가들이 참가하는 월드컵이 됐을까? 자,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주최한 월드컵의 월드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이중적 의미라는 게 하나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우선 월드컵에는 세계 모든 대륙의 국가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월드, 모든 세계 국가에 참여하니까 월드잖아. 문자 그대로 전 지구적인 축구 대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월드컵이죠. 하지만 이 말 뜻에 월드라는 전 지구적인 축구 대회라는 뜻이 있지만 실제로는 유럽과 남미 대륙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의 국가들은 월드컵에서 오랫동안 곁다리가 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옆에 붙은 거야. 그냥 들러리 알지? 들러리. 그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다 유럽 아니면 남미 국가들이고 그냥 아시아 한 팀, 아프리카 한 팀 뭐 이런 식으로 실력도 안 되니까 그냥 원래는 참가하면 안 되는데 그냥 껴준 거 깍두기. 그거 안 하니? 그러면 월드컵이라고 했으면 모든 전 세계 전 지구적인 국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지? 월드인데 월드가 아니야 이런 얘기지, 그지? 심지어 과거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할당 이렇게 나눠준 거지. 쪽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권 숫자가 매우 적었다. 이거 봐. 동등하게 유럽이나 남미처럼 대하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월드컵이 제대로 진행되겠어? 안 되겠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월드컵의 아프리카 나머지 대륙은 곁다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월드컵이라고 해놓고 월드가 안 된 거지. 두 번째, 과거에는 할당된 월드컵 본선 진출권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두 번째, 월드컵이 될 수 없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름은 월드컵인데 월드컵이 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남미하고 유럽만 중심이다. 두 번째, 출전권이 적었다. 그러니까 할당된 국가도 적었다고 볼 수 있지. 어디야?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축구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실력이 없고 이런 나라들은 할당이니까 적은 숫자가 좋단 말이야. 이러면서 월드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이게 1번, 2번. 월드컵이라고 해놓고 월드컵이 못된 한계. 이유. 자, 이 지역 국가들에게 월드컵 본선 진출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왜? 할당된 출전국 티켓이 너무 적었어. 하나, 둘. 그러면 막 아프리카 전체에서 막 한 장을 못 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월드컵은 월드라는 단어는 전 세계인데 무색하게도 전 지구적인 축구 대회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네. 아예 규정이 된 한계. 한계는 앞에서 말한 대로 1번 뭐라고? 남미 유럽 중심.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는 출전권이 적은 숫자로 할당됐다. 이게 한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월드라는 말이 전 세계인데 전 세계가 아닌 게 되어버렸잖아. 그죠? 자, 이게 한계다. 그렇게 월드컵은 그러면 월드컵은 언제부터 진정한 월드컵이 됐을까?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을 최초로 진정한 월드컵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진짜 월드에 맞는 월드컵이 된 거지.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은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24개 팀 본선 진출한 대회였다. 자, 1982년 최초로 진짜 월드컵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1번이란 말이야. 스페인 월드컵은 이렇게 본선 참가국이 24개 이렇게 됐으니까 골고루 대륙별로 여러 팀이 좀 평등하게 이렇게 받았단 말이지, 그치? 또한 1978년까지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대륙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권이 딱 한 장씩만 배정됐는데 스페인 월드컵에서는 두 장씩이야.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도 2장. 야, 그럼 생각해봐. 3장에서 6장으로 는 거야. 그러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출전국이 2배나 늘었잖아. 그만큼 더 중요하게 그 할당권을, 출전권을 더 많이 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골고루 전 대륙에서 참가한 거고 월드컵이라는 이름처럼 월드 전 지구적인 국가가 참여하게 된 게 바로 첫 번째 1980년 스페인 월드컵이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이야 우리나라 월드컵 본선 진출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왜 당연하게 느껴져? 매번 출전하니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축구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꿈 같은 일이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월드컵에 좁은 문의 한몫을 했다. 이 좁은 문이 뭘까? 출전권 할당으로 인해서 거의
한 장의 티켓을 놓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니까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한 명만 들어가니까 서로 박터지게 싸우면서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얘기한 거지. 1982년 대회는 월드컵 첫 출전 국가가 무려 첫 출전 처음으로 월드컵 참가한 국가가 6개국이나 됐대.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 많다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첫 출전 국가면은 그동안 세계대회에 잘 나오지 못했던 국가들이잖아. 근데 그런 국가들도 다 참여했어. 지금 월드컵이 된 거지. 두 번째. 축구 전쟁으로 유명한 국가인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출전했고 6개국 하는 거야. 첫 번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알제리, 카메룬, 쿠웨이트, 뉴질랜드도 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한 국가들 무려 6개국이 출전했는데 그 나라 국가들이다. 그런데 알제리는 이 대회에서 큰 일을 했다. 자, 큰 일을 했다는 건 보통 뭐야? 좋은 성적을 냈다. 예를 들면 뭐 24개국이 출전했으니까 이 나머지 처음 출전하는 6개국이 뭐 예를 들면 18등, 19등, 20등 뭐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알제리가 몇 등까지 갔냐 볼까? 조별 예선에서 알제리가 강팀인 서독을, 그 당시에는 독일이 아니라 서독이야. 동독, 서독 나눠줬으니까 이변을 일으킨 거야. 언더독의 반란. 자, 그 때문에 서독은 예선 탈락 위기에 몰렸지만 마지막에 오스트리아와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해가지고 8강에 올랐고 알제리는 결국 탈락했지만 큰일을 했죠. 당시에 축구 강국 서독을 이긴 거예요. 반란이지, 반란. 자, 그래서 첫 번째 출전국이 늘어난 것도 월드컵이라는 이름에 맞는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 지금 알제리가 이변을 일으키고 월드컵다운 어떤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982년 월드컵을 최초로 진정한 월드컵이라고 부르는데 본선 진출국이 24개국에 이른다는 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처음 출전 국가가 늘어났다는 점,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뭘까 그랬더니 월드컵 사상 최초의 100억 명이 넘는 텔레비전 시청자 수를 기록해 흥행했다는 점이 바로 진정한 월드컵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지? 자, 이렇게 실제로 월드컵의 어떤 월드컵이 진정한 월드컵이 되는 과정 있잖아, 과정. 이걸 역사적 과정이죠. 실제 이건 팩트. 예시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실이잖아, 그지? 이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니까. 이걸 근거로 이제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1966년 월드컵부터 해외 위성 중계가 시작됐지만 16년이 지난 1982년에 이르러서야 월드컵의 해외 중계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월드컵이 진정한 의미의 월드컵이 된 건 첫 번째, 월드컵 출전 국가가 24개국 전대로 골고루 나왔다는 점. 그동안 출전권이 제한됐던 국가에도 출전권을 2배나 줬다는 거. 두 번째가 처음 출전한 국가가 늘어났다는 점. 세 번째는 100억 명이 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는 거. 그런 게 진짜 월드컵다운 월드컵 결과를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심해. 경기력 편차가 심하대. 대륙별이니까 예를 들면 유럽 팀은 잘하고 아프리카 팀은 좀 못하고 이런 거. 1980년 월드컵 역시 진정한 월드컵으로 부르기에 어려운 점이 있대. 자, 앞에서는 최초의 월드컵다운 월드컵이라고 진짜 월드컵이라고 얘기했던 거 세 가지 이유를 밝혔잖아, 그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진정한 월드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밝혀볼게.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중미를 대표해서 월드컵에 출전한 6개국은 조별 예선 총 18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두고 전부 다 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가는 시켜줬는데 경기력이 별로야.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아프리카와의 알제리와 카메룬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국은 모두 소속된 조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최하위에 머물렀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대륙의 월드컵 출전권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던 주앙 아벨란제는 이 덕분에 1974년 국제축구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그리고 80년 대회에서 이 지역들의 월드컵 출전권을 아까 늘렸지만 월드컵 경기력에 저하시켰다는 이 월드컵 경기력에 저하는 바로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직면했다. 그래서 비판받은 거죠. 유럽과 남미에 비해 아직 타 지역 축구는 너무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출전한 국가 알제리, 카메룬을 제외하면 고작 2승 그리고 모두 최하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 주앙 아벨란제가 월드컵 출전권을 늘렸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경기력 한정이 너무 심했고, 자, 출전권을 늘렸던 아벨란제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진짜 월드컵의 시작은 어쩌면 2002 한일 월드컵일지 모른다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2 한일 월드컵은 위에서 말한 대로 대륙별 출전권의 제한이 별로 없고 그 월드컵다운 월드컵의 국가들이 참가한 거야.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경기력 활자심에서 최하에 머물렀던 다른 데에 비해서 2002 한일 월드컵에는 그 출전권이 배제됐던 국가들의 성적이 아주 좋았거든. 그러니까 1980년 스페인 월드컵에 비해서 진짜 더 월드컵다운 월드컵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야. 자, 이 대회에서 8강에 오른 국가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륙별 분포가 상당히 고르게 나타났어. 역시 왜냐하면 진정한 월드컵이 2000 월드컵으로 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대륙별 분포가 8강에 오는 국가의 대륙별 분포가 골고루요. 뭐 예를 들면 유럽이 두 팀, 아시아가 두 팀, 아프리카가 두 팀, 북중미가 지금 위안 아메리카, 자 그쪽도 두 팀, 뭐 이런 식으로 대륙별 성적이 비슷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진정한 의미의 월드컵이 실현됐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 사람 생각이지. 이 그동안 월드컵에 들러리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대륙의 국가들이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모두 8강에 올랐고 대한민국, 세네갈, 미국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8강 중에 3팀이다. 반대로 유럽과 남미의 몇몇 축구 강국은 이 대회 조별에서 예선 탈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정한 의미의 월드컵이 실현된 건 2002 월드컵이다. 경기력도 편차가 없었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대륙국가가 8강에 올랐기 때문에 경기력 편차를 완전히 줄여버렸던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월드컵은 2002 월드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게 마무리. 여기가 끝이다. 끝. 자, 처음, 가운데 1, 2, 끝. 이게 형식이야. 자, 이렇게 틀에 맞춘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인 수필이다라고 할 수 있어. 체계가 있다. 체계라는 게 뭐냐면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어떤 틀에다가 정형적인 틀에다가 형식을 갖췄다. 체계적인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가운데, 끝. 체계적인 중수필이다. 마무리. 자, 월드컵은 100년에 가까운 오랜 역사가 있다. 개최지를 선정하면서 또 예선과 본선을 치르면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고 그것들은 때때로 보는 사람들을 흥분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전 세계에 이목은 눈과 귀인데 이건 관심이야. 주목하는 거지. 그리고 열려시키는 월드컵은 오늘날에는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인의 축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즐길 때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국가 간의 화합과 이해, 원래는 친선과 화합, 이게 줄리메가 추구했던 월드컵의 목표였잖아. 그지? 높이고자 했던 줄리메를 떠올려 보면서 한층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 들어봐요. 이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줄리메가 월드컵을 만드는 역사적 과정과 월드컵을 만든 목적 있잖아. 이런 걸 다 알고 실제로 월드컵을 보면 더 흥미롭고 더 어떤 감동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더 한층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사를 다 바꿔버린 월드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자, 그럼 이 글은 내용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잠깐 알아볼 거야. 자, 첫 번째 아까 강조했던 첫 번째 강조가 뭐야? 제일 처음에 그 묻는 형식, 아니면 질문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의문문이라고 해도 되고요. 같은 뜻이야. 이걸 시작했죠. 그러면 독자에게 뭘 줬다고? 흥미, 호기심, 시험을 이런 거 나오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독자가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이게 이 글의 시작, 처음 부분에 나왔던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이 글의 특징은 뭐냐면, 자, 줄리메도 나왔고요. 줄리메, 아벨란제, 월드컵과 관련된 인물이죠. 인물. 특히 줄리메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월드컵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 아니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게 특징이야. 아니? 그러면 인물로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월드컵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월드컵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월드컵이 아니라 인물부터 나왔다고. 인물을 설명하면서 인물이 월드컵을
대를 만든 인물이겠지, 주림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볼까? 세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시대, 시간적 흐름의 기준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뭐라고? 통시적이라고 얘기했었지. 이게 그의 특징이 아니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 글은 다른 수필하고 다르게 논리적인 이유가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지, 그치? 판단 이런 걸 내렸어. 그래서 이걸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떠든 게 아니라 월드컵의 역사, 그 중에서 유래, 그다음 발전 과정, 실제로 팩트인 사실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월드컵이 전 세계인의 정말 월드컵이 됐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글은 월드컵의 유래 그리고 역사 그 다음에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은 2002 월드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를 댔단 말이에요. 자,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